자, 22번부터 해봅시다. 꽤나 어려운데 이거 우리 미적분 할 때 했던 아이디어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일단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더하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이거는 이제 뭐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다가 미분이 안 되는 함수를 두 개를 더했어. 그럼 이게 100% 미분 안 되는 함수가 돼. 그러니까 뾰족점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다가 여기 x는 a 정도 이렇게 된 함수 이걸 f라고 하고 이걸 gx라고 했을 때 hx를 이렇게 합시다. 뭐 fx 더하기가 돼도 좋고 fx 빼기 gx가 돼도 뭐 상관없어요. 두 개 함수가 뭐 더해지고 빼지는 이 상황에 이 점 x는 a에서 과연 미분이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어떤 기울기가 있겠지. 뭐 p라고 할게. p.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기울기를 두 개를 뭐 다르게 합시다. 뭐 qr 이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해서 a의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p 더하기 q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p 더하기 r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같을 리가 없잖아. 그치? p하고 이제 q하고 r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 q랑 r이랑 뭐 이제 다른 상황, 꺾여 있는 상황이 되면 100% 미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미분이 안 되는 애를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고 여기다 어떤 함수를 집어넣어서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당연히. 그럼 이제 미분 불가능한 애를 커버하려면 당연히 미분이 안 되는 애로 커버를 해줘야 돼. 여기 미분 가능을 넣어버리면은 위에 있는 상황이 되니까 미분 안 되게 돼요. 그럼 결론은 뾰족한 점은 뾰족한 점으로 막아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함수가 뭐 이렇게 fx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절대값을 씌워갖고 뾰족해지는 요 기울기가 있을 텐데 절대값에다가 요걸 이제 약화를 시킨 버전 이런 걸 했었죠. x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빼기 형태로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뾰족한 점에 대해서는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 이렇게 되면은 이거 100%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 그래서 뾰족한 점을 두 개를 한 군데 모아주죠. 그럼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이제 여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거의 기울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함수의 기울기를 a라고 했을 때 뒤집어 버리면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오른쪽 기울기는 a 빼기 1, 왼쪽 기울기는 이렇게 돼. 이게 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1이 되면은 이제 미분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울기를 두 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 단순하게 결론이 뭐야? 근이야 근. 1에 대해서 f가 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사실은 이제 기울기가 같지 않아도 뾰족한 다른 함수 예를 들어서 뭐 비대칭되는 정도 있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여기서 뾰족한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뭐 2가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돼. 이게 a, b 이렇게 되면 이제 관계식 하나가 나와요. 이런 거는 이제 a 더하기 1이랑 뭐 b 빼기 2가 되니까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지. 무한계의 쌍을 갖는 뭐 이런 형태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결론은 이게 근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22번을 풀 때 이거 내가 만든 문제인데 자, 1차 함수 fx라고 했어. 뭐 1차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가볍게 ax 더하기 b 정도로 세팅을 합시다. 어차피 마지막에 f에다가 루트 3을 집어넣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1차 함수를 찾아야 돼. 자, gx에다 그냥 집어넣어요. 이것까지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b에다가 x제곱에 ax 더하기 p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hx라고 하는 애는 같은 구조야. 절대값에 gx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x 이거를 미분 가조건, 나조건인가? 나조건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든대요. 미분 가능하게. 그 다음에 x는 k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이건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gx가 극값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식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지. 이거 미분합니다. 뭐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G'으로 가서 이거 그냥 계산했다고 칠게. 이걸 정리를 하시면
3ax 2배 뭐 b제곱 빼기 a 이 정도 인수가 이게 필요한 거야. 자 근데 이제 gx는 이제 구조상 1차, 2차니까 3차 함수는 확실해. 3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나왔어. 그럼 3차 함수가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이야. 그럼 다른 점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이제 가조건, 극값을 갖지 않는다. 위배가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을 중근 처리해줘야죠. 근이 이제 일단 무조건 있으니까 여기서 근을 중근 처리하려면은 여기에 요 부분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x는 0이 변곡점인 것까지도 뭐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조건이 b제곱은 a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극값을 갖지 않는다. 뭐 극값을 갖지 않는다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개가 있죠.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 자, 어쨌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뭐 그냥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버려서 그냥 gx를 정리하면 그냥 깔끔한 함수가 나와요. 미지수 하나짜리인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f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a로 묶이면서 여기다가 이제 b를 집어넣으면은 x 더하기 a라고 하는 이런 간단한 형태의 함수로 정리가 돼요.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만 처리를 해주면 돼. 이제 얘가 두 개구나. 절대값 요 h가 미분 가능하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근이 노출이 돼 있죠. 여기 근이 이거는 0을 만드는, 이거는 0을 만드는 게 동시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정말 여기 여기 잠깐만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a에서 근이 하나가 생기지. 플러스 a네? 좀 잘못 썼나? 마이너스 a에 잠깐만 22번에 목이 안 좋아갖고 컨디션이 좀 시간이 잘못했나? fx가 일단은 뭐 상관없겠구나. 자, 해봅시다. 3차 함수에 사실 최고차항의 계수가 결정은 안 됐어요. 일단 그려볼게. 이걸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야 되는데 a가 답이 음수라서 양수부터 이렇게 a가 양수가 되면 이제 여기가 이 전체가 음수가 되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0을 집어넣으면 a의 4제곱 형태가 되고 어쨌든 걔는 양수가 되니까 0에서 뭐 기울기 0. 그럼 여기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뾰족한 탄생을 합니다. 자,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 함수니까 f 입장에서 마이너스 x면은 다시 할게. 여기에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 어쨌든 근이 a야. 여기가 a인데 기울기가 어쨌든 여기에서 기울기가 여기가 기울기가 a죠 a. 여기서 기울기가 a가 되도록 그냥 뭐 이렇게 꺾어서 다시 적어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뭐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울기와 어쨌든 뭐 꺾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기울기랑 이쪽 기울기랑 같게끔 만들어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f가 아니고 g지. g에 여기 a에서의 g 프라임의 a라고 하는 데가 기울기가 이렇게 여기 있는 사실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어요. 접어 올려진 거라서 a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g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렇게 됐고 a를 양수로 잡았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돼주면 되겠죠. 이렇게 g의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도록 풀어주시면 됩니다. G'A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3a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a 값이 루트 3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이게 이제 루트 3분의 1 a가 양수로 작업했으니까 이렇게 돼. 이제 그 다음에 문제야. 나에서 함수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까지는 잡았는데 x는 k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a가 루트 3분의 1까지 됐는데 이 함수 자체의 최소값을 작업을 하려면 뭐 그냥 부호를 다 펼쳐갖고 해도 돼. 부호를 다 펼쳐서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로 그림을 그려도 괜찮아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뭐 더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기울기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상황, 접어졌을 때 같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얘네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조금만 좀 pun파짐하게 할게. 그림 그리기가 더 힘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두 개 함수를 더할 겁니다. 두 개 함수를 더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냐면 여기 요 점을 hx는 요 점을 지나가겠죠 당연히. 여기도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얘 기울기를 연장을 하면 여기 노란색이 요 빨간색 기울기보다는 이쪽이 점점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이제 3차 함수잖아. 그러다 보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얘의 함수값과 이 함수값 중에서 요 함수값이 우세야. 우세하다는 건 뭐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이쪽은 좀 다른 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림이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기울기가 절대값이 작아져서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얘랑 이걸 대칭시킨 기울기가 딱 같아졌을 때 요때랑 요때 기울기에다가 요때의 기울기를 더해버리면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잖아. 요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함수가 들어갈지를 상상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쪽이 힘이 약하니까 이 아래로 내려가. 이 빨간색 힘이 세갖고 기울기가 얘보다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이 기울기가 더 절대값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얘랑 얘가 기울기가 서로 역수된다.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되면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부터는 얘부터는 이제 이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함수를 그냥 더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미 해봤잖아. 안 그러면 이거 이제 다 풀어 헤쳐갖고 함수를 또 조사를 해야 돼. 근데 이러고 났더니 여기가 음수 쪽에서 기울기가 0이 되지. 그래서 최소값이 음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의 위배가 돼. 다조건의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요. 이제 증가하는 함수, 그러니까 a가 음수인 상황. a가 음수인 상황으로 해. 어차피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근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게 이제 절대값 gx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f의 요 놈. 어쨌든 얘가 이렇게 들어가. 그럼 걔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사실은 기울기가 0이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다 0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 이쯤에서 얘랑 기울기가 대칭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최소값을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게 막판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상황이야. 해설은 어쨌든 뭐 이게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설은 해놨어. 그래서 그냥 우리 어차피 함수 더하는 거는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죠. 나머지 계산은 해보고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1번 별로 푼 사람. 그래도 생각보다 있네. 자, 이 도형 문제 풀 때는 일단 관조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정삼각형 구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 60도예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기준 도형이야. 이걸 관조한다는 게 뭐냐면, 자 일단 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게 부채꼴 OAB의 넓이니까 부채꼴 OAB의 여기 각은 있고, 그럼 당연히 정삼각형 구조니까 우리의 목적은 O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를 보고 달려가야 돼. OA를 구하려면, 저 길이를 구하려면은 삼각형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삼각형 입장에서 OP도 선이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자, 삼각형 입장에서 OA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은 당연히 OAB 정삼각형이 있어. 근데 정삼각형에서는 뭐 각만 나와 있지 뭐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결정을 짓는 이 삼각형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삼각형이 이 모든 OA, 그러니까 목적이 되는 삼각형, 모든 정보가 저쪽으로 이제 결집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도형 문제 거꾸로 푼다고 했어. 얘를 구해야 되니 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결정 삼각형이라 그래. 얘를 선택을 한다. 그럼 저 삼각형을 뭐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빼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삼각형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죠, 그것도. 이거 되게 어정쩡하잖아.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더 찾아내려면은 많은 짓을 또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요놈을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목적이야. 관조한다는 거는 또 다시 얘네들을 도형을 하나씩 분해도 해보고 다시 합쳐도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정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을 의식을 하는 순간에 정삼각형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보라색으로 들어가면 요 각도 이렇게 같아지는 이제 원주각, 요 성질이 보이게 되고,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3분의 파이. 요 정도 각도를 이제 그냥 뭔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좀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사각형도 있죠? 사각형. 전체 큰 사각형. 사각형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거랑 여기랑 합쳐서 120도. 그럼 이쪽도 60도가 되네. 여기가 120도예요, 어쨌든. 120도. 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그리고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 봅시다. OA, AP, BP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OA랑 그 다음에 AP랑 BP 그 세 개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뭐 등차 수열 세팅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OA가 큰 거구나. OA가 큰 거니까 A 더하기 D라고 할게. A 빼기 D. 뭐 이 정도의 이제 세팅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OA, AP, BP를 보면 OA, AP, BP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각형이면 불편해요. 그래서 OA 대신에 이놈을 AB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순간에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탄생이 되지. 이 삼각형을 다시 공략을 합니다. 이 삼각형의 길이가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20도야. 그럼 삼각형 세 변에 대해서 세팅이 돼 있고 각이 하나 나왔으니까 코사인 제곱축으로 저 빨간색 삼각형 공략을 합니다. 결국에는 저 보라색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 과정에서 저 빨간색을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그냥 해볼게요. 이게 뭐 a 플러스 d의 제곱이 a 빼기 d의 코사인 제곱을 쓰는 거야. 2배 a 빼기 d의 120도니까 2분의 1에서 플러스해서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하죠. 자, 이걸 정리하면 A랑 D의 관계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A랑 D는 5분의 2A라고 하는 애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 세 개의 길이가 A로 표현이 되잖아. A로 다 표현이 되니 A라고 하는 애는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요걸 빼버리면 5분의 3A가 되고 5분의 7A가 되고 얘를 5분의 5A로 표현한 순간에 3대 5대 7이라는 비율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씁시다. 이거 7K, 5K, 3K. 이렇게 쓰는 순간에 다시 이 7K는 다시 이쪽 삼각형으로 와요. 7K. 자, 그럼 5K, 3K, 60도. 5K, 3K, 60도. 이제 다 끝났어. 저 보라색 삼각형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정보는 내접원의 넓이가 9다. 여기 안에 이제 반지름 3짜리인 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반지름 3짜리 원이면 저걸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개로 나뉘는데, 뭐 이쪽이 60도니까 이렇게 쪼개갖고 각을 쪼개서 이제 뭐 길이 작업들을 할 수도 있고요.
길이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뭐 그게 싫다면은 이제 넓이로 가는 거지. 내접원과 관련된 것은 넓이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면의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2분의 1에 요거는 60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는 7k, 5k. 그 다음에 이거 몰라. 길이를 모르니까 별이라고 할게. 별. r은 3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별 곱하기 5k 곱하기 사인이 60도. 자, 문자가 두 개니까 하나의 조건만 더 찾아내면 끝납니다. 뭐 눈에 보이죠? 60도에 대해서 별이랑 5k랑 7k.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식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래서 5k의 제곱 더하기 별이라고 할게요. 별 2배.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어쨌든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풀 수 있어. 3월 모의고사가 뭐 전통적으로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일부러 이 모의고사에다 다 때려 넣었어. 사실은 이제 버전이 두 개가 있었거든. 버전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거 너무 심하다 싶어서 봉인 된 모의고사가 하나 있어요. 원하면은 줄게. 그래서 그거에 약간 약화 버전으로 이걸 했고 3월 모의고사가 이거보다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뭐 계산이 좀 많아. 어쨌든 이거는 풀어내시면 이게 8K가 예쁘게 나옵니다. 8K가 나오면은 어쨌든 해결할 수 있어요. 뭐 계산을 좀 밀어서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넘어갑시다. 20번 가볼게. 20번. 지난 시간에 이제 3차 함수 계산하는 거 약간 이제 계산에 대한 스킬을 좀 알려줬었는데 여기다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뭐 근이 다 노출이 돼 있죠. 마이너스 1, 0, 2가 돼 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대치동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어둠의 스킬 막 이래서 나오는 것들 중에 지금 얘도 3차 함수 성질 중에 또 하나예요. S1과 S2랑 S3 이렇게 됐을 때 여기 K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얘네 근에 대한 비율이 있어. 근데 잘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거 알고 있으면은 좋긴 하거든. 수능 날 뭐 그게 이제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성질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성질이 나도 뭐 그런 것들 뭐 다 모아갖고 이제 3수생, 4수생들 수업을 할 때 하긴 하는데 그런 성질이 뭐 3차 함수 뭐 비율, 뭐 근의 근 비율, 그 다음에 뭐 극대극소 뭐 이런 성질들 같은 게 한 100개도 넘어요. 접선에 대한 성질 이런 것만 해도. 3차 함수 뭐 접선을 여기다 잡고 뭐 여기 있는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이제 스킬도 많아. 근데 이제 그런 스킬들이 이제 많긴 한데 그게 이제 수능에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능력보다는 얘를 좀 일반적으로 풀어내는 능력 자체를 먼저 만드시고 하다 이제 뭐 저런 문제 지겨워졌을 때 이제 그런 스킬을 얻을 생각을 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 이게 등차 수열이면 이게 K가 그냥 3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 이제 그런 거 알면은 되게 쉽게 풀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수능에서 저런 형태로 이게 딱 하고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는 일단 등차 중앙을 이용한 표현이 있지. ES2라고 하는 면적이니까 S1 더하기 S3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공차를 이용한 표현도 있어. 그게 S2 빼기 S1이 S3 빼기 S2 이 면적에 대한 표현이야. 이렇게도 이제 등차 수열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정적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양수, 음수, 양수를 반영한 이 표현이 조금 더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S2에서 S1을 빼는 형태를 표현하면 정적분으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얘를 fx dx를 계산해줘야 돼요. 이 계산과 그 다음에 3에서 2까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fx dx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기에는 fx가 최고창의 계수가 3이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에 x 더하기 1 x 빼기 2 0 요거를 조금
최대한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했지. 어떻게 해요? 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놈을 조작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걸 한쪽의 근으로 몰아넣는다 와 아니면은 3차 함수의 대칭성을 가지고 이게 가운데가 이제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과 2.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얘의 면적이 동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 그냥 몽창 다 0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x라고 하는 애를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이렇게 조작을 해요. 그러면 요 놈에 이렇게 세 개가 곱해지는 건 그냥 0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야. 0으로 없어져. 마이너스 1과 2 구간 안에서는. 그래서 날려버리면 2차식만 남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 더하기 1, 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면적 공식을, 이차함수 면적 공식을 이용하면 좋지. 채굴창에서도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림을 살짝 그리면 여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6분의 1에 최고차가 그냥 절대값 씌워서 2분의 3하고 가격이 3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사실 이 K도 이렇게 찢어갖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시켜보면은 다 실수가 일어나고 그냥 여기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 왜냐면은 적분을 할 때 있잖아. 너희들이 눈치를 잘 채야 되는데 3x 세제곱에 3x 제곱 6x에서 여기가 0이잖아. 0. 여기가 0이면은 얘를 그냥 적분하는 게 빨라요. 0이면은 그냥 뭐 계산해서 이쪽 한쪽은 다 0이 돼서 없어지고 k만 집어넣어서 얘네 계산하면은 4분의 27 이렇게 나오네.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를 또 그냥 계산을 하셔도 괜찮고 뭐 k가 3이 나오면은 어쨌든 3까지 해서 그걸 다시 찢어갖고 이 방식으로 또 찢어서 날려버리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쓸 수 있는 만큼 쓰시고 그냥 나는 뭐 저런 거 못 쓰겠다 싶으면 그냥 계산 능력을 키워. 계산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필요해. 뭐 하여튼 뭐 계산 능력 때문에 수능날 그냥 호되게 당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됐고요. 19번에 이거 그냥 뭐 나열하면 답이 나와서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할 게 없어. A1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다 돼요. 18번도 내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15번으로 갑시다. 15번 맞춘 사람. 요것도 약간 그냥 센스만 있으면 뭐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그래도 또 계산을 또 집었는데 이거 오타야 가나다에서 가나나 이렇게 돼 있지. 가나다예요. 15번 보시면 일단 이 등차수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꼴 문제라고 해서 꼴. AN 더하기 뭐 B 이런 구조에서 이거 A랑 B 찾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자, 문제 보시면 공차가 양수래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이고 가족번에서 AP에다가 절대값 씌운 애가 AQ 이렇게 되는 애가 5쌍이 나와야 된대. 그럼 상황은 두 개야, 두 개. 절대값 함수를 그냥 해석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가운데 여기에 있는 애가 A6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서 절대값을 씌워버리고 이게 같아지려면은 뭐 이렇게 같아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몇 쌍? 5쌍이었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자. 이렇게 집어넣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같아질 수 있어요. 1, 2, 3, 4, 5, 6 여기를 찍고 7 같은 높이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걸 다시 또 보면은 A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봤을 때 나조건이야. 얘네들이 A6이 하필 여기 와서 한쪽으로 쏠려 있어. 그러니까 대칭성을 생각했을 때 5랑 6을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고 이렇게 더해도 0이 되고 3하고 9를 더하면 0, 2랑 10을 더하면 0인데 이 A1이 음수로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10번째 항까지를 딱 더하면 음수가 떠.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대칭성을 또 생각을 합니다. A6이 0이 아니고 A6 여기 A6 6번째 7번째 이런 식으로 대칭을 만드는 거죠. 지금 5개 이렇게 되면
5개, 이렇게 5개. 대칭을 시켜서 올렸을 때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하게 딱 0이 나오겠지. 합치면 10개 항에 대해서 답원이 0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매번 얘기를 하던 게 이런 부등식 나오면 항상 등호 먼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나와도 아니 그냥 뭐 0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근데 어려워. 잘 안 돼 저게 시험 때. 부등식을 등으로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수능 때까지 너희들이 수업을 듣다가 100번도 넘게 들을 거야. 근데 잘 안 돼. 막상 하려고 하면 0을 생각해서 딱 그냥 개형 잡으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이게 진짜 시그마의 1에서 9까지인데 이거 계산을 할 때도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자, 일단 얘네가 이제 부호가 다 결정이 됐잖아. 1, 2 둘 다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 2, 3, 3, 4, 4, 5까지 다 양수. 근데 요 놈만 이제 음수가 되죠. 5, 6 5, 6이 음수가 되고 이쪽도 양수, 양수, 양수. 그러니까 하나만 음수야. 하나만 음수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산을 조금 더 쉽게 가려고 하는 거야. AK에 AK 더하기 1 얘에서 2배의 A5, A6분의 1을 이렇게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관계식으로는 A5 더하기 A6이 당연히 이게 같으니까 0이니까 A와 D의 관계가 나와요.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가 0이니 A와 D의 관계가 나오고 얘네들을 한 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81분의 17이니까 그 값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계산 영역은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나는 계산이 이번에 완전히 그냥 계산 때문에 다 털렸어 라고 생각하면 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계속 푸시고 계속 문제 중에서도 풀 때 계산이 있을 때 끝까지 답을 내려고 해보세요. 자, 어쨌든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 자, 그 다음에 14번 맞추잖아. 아직까지 없어. 14번이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14번이. 자, 14번. 이것도 어려웠고. 원래 이게 그 시험 문제로 진행제 3차 함수 문제가 있었거든. 3차 함수가 되면 되게 쉬웠는데 2차 함수가 되니까 이게 계산이 또 어마무시해져갖고. 자, 일단 함수가 나왔으면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게 함수에 대한 분석이 딴 게 아니고 그냥 3차 함수 fx만 이렇게 딱 나오면은 3차 함수를 뭐 분석을 할 게 없이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 식이 나왔다는 거는 이 식에서 특징들을 다 잡아내야 돼. 그 특징을 못 찾아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근데 그 특징이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3차 함수 fx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추정할 수 있는 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 뭐 이 정도고 fx가 뭐 ax의 세제곱에 2x 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서 식을 주어줬으니까 식에서 분석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0,0 지나간다 이 정도 찾아내는 거야. 근데 여기 2차 함수로 나왔잖아. 2차 함수는 아무래도 뭐 수능에 나온다고 한다면 꼭지점, 축, 대칭성 이걸 무조건 이용하게 돼 있어요. 요 놈은 당연히 이렇게 그렸지. 여기가 y축. 요 놈은 축이 2a야, 2a. 근데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나눠. 그러면 2a는 요놈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놈과 2a의 가운데쯤에 이제 a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그 생각이 또 들어야 되고, 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이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똑같아집니다. 연속이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 3차 함수처럼 비슷하게. 자, 그래서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고 대충 여기 A, 2A에 대해서 여기서 이 놈을 이제 대칭시켜 버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비슷한 2차 함수 두 개가 합쳐진 애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뭐 식에 대해서 이 정도 분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t에 x 빼기 t, f t가 f
x. 요걸 이제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미적분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지금 t에 따라서 접선이 계속 바뀌어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때 t의 위치에 따라서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럼 요 함수라고 하는 애는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함수인데, 기울기가 계속 바뀐다라는 걸 이렇게 뭐라고 했죠? 기울기의 변화로 뭐라고 했어? 기울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변곡점에 대한 질문으로 얘가 들어가요. 뭐 이제 fx의 변화, 이런 게 fx의 변화란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다 극대극소로 이어지는 이유는 fx의 변화, 그러니까 fx가 t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상황을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건 이제 극대극소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t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니 변곡점이 뭔지 몰라도 이게 뭔가의 기준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해보면, 자, 여기서 요쯤에서 t를 걸었어. 자, t가 a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t가 a보다 작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이제 fx가 커야 돼요. fx가 크면 이제 해당되는 범위는 이렇게 오고 여기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이 더 있어. 그치? 요 구간과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그런 값 중에서 최소를 GT라고 정의를 했어. 그러면 이때는 GT라고 하는 애는 요거 T가 돼요, 그냥. T가 A보다 작을 때는 이거를 여기서 만나는 점, 이렇게 되는 점,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T가 A보다 커지게 되면, 뭐 등호는 사실 위에 넣어도 되고 밑에 넣어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포함,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성립하는 거지. fx가 직선보다 큰 영역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여기가 t였어. 그럼 요게를 찾아내야 돼. 쟤를 찾아내려면은, 이것도 성질이 있거든. 이것도 이제 뭐 2차 함수의 성질 같은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너희들 입장에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돼. 어떤 계산이야? 마이너스 x제곱이랑 이 점을 찾아내려면 마이너스 x제곱과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있죠? 직선의 방정식은 푸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은 2에 거기 t를 집어넣는 거니까 x 빼기 t, 그 다음에 t 빼기 2의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 방정식은 풉니다. 뭐 이차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요쯤에서 하나 만들어지는 근이 있고, 요쯤에서 원래 이제 근이 생기는데 요 놈이 아니고 이제 작은 근을 찾아주면 돼. 이것까지 왜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계산을 넣었습니까 하는데, 실제로 작년 수능을 이제 기반으로 했을 때 작년 9평은 조금 더 잔인했어요. 2차 함수에 대한 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함수의 축,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한 뭐라 그래? 근해 분리?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그 문제가 세게 나왔었거든. 근데 원래는 수능에 이제 수능 이제 출제 범위에 2차 함수라고 하는 단원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 건 수원, 수투, 미적분 요 단원 중에 2차 함수가 없거든. 근데 이 문제를 내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2차 함수가 껴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연산이 우리 수능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면 더하기 빼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이잖아. 성기가 슬쩍 들어가듯이 2차 함수에 대한 요 근을 찾아내는 요 부분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가시험에서 어쨌든 수능 포함해서 평가원 문제에서 난이도를 올렸던 방법이 1학년 과정과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의 약간 함수 혹은 뭐 이런 집합 이런 개념으로 난이도를 거기서 올렸어. 그러니까 수원수투에서 이제 난이도 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귀찮으니까 안 해도 돼. 내 인생이 걸린 건 아니라서 이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작은 근을 찾아요. 뭐 이거에 대한 표현이 뭐가 되든 상관없어. 자, 일단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GT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T에 대해서 GT에 대한 부분이 A에 대해서 일단 이때는 GT, T, Y는 T가 되고,
거기서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t 빼기 2, 잠깐만. t 빼기 루트 2a인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 루트 2 a가 되고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여기 gt 함수예요. 자, 근데 뭐 이걸 또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0에서 k까지 gt에 이거의 최대를 구하시오. 근데 당연히 양수 부분만 적분이 되면 최대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뭐 미분을 해서 뭐 gt, gx가 얘네가 0이 되는 그 점을 뭐 조사를 하셔도 되고 이거를 뭐 이제 sk 이 정도로 해서 s 프라임 k는 이제 g k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거 뭐 이 정도가 좀 두 개니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직관적으로 양수 부분까지 적분을 하면 최대가 되니 k라고 하는 게 여기 a가 되면 되겠다라고 푸시면은 됩니다. 하여튼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을 집어넣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아직까지 이게 찍어서 맞춘 친구 빼고는 이걸 정상적으로 풀어서 맞추는 사람이 없어. 계산이 하여튼 뭐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상황 자체는 여기까지는 다 알고는 가는데 중간에 다 계산해서 막혔어. 자, 어쨌든 이 계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성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도 이 생각을 해야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는 수능 출제의 근거는 두 개.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가 나오면은 당연히 대칭성, 주기성 이거를 인식하고 들어가야 보여. 자, 다시 볼게. 이게 fx라고 하는 애가 이게 안 풀리는 사람은 이게 정말 단순한 문제거든. 근데 안 보여 잘. 안 보인다는 게 뭔지 봅시다. b의 사인의 3분의 파이 x예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 문제는 되게 심플해. f랑 g의 두 교점이 a, b인데 직선 a, b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3이래. 자, 일단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 그릴게. 여기 밑에다가 탄젠트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려야 돼갖고. 그러면은 a에 대해서 코사인을 먼저 봅시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 사인 3분의 파이 x 뭐 주기가 같으니까 b를 조금 더 키워볼까? 이런 식으로 할게. 만난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그럼 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이게 주기성, 대칭성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요 A와 B의 여기 길이 있죠. 여기 요만큼 길이가 잘 안 보여. 대칭성, 주기성을 의식해야 요 길이가 3이라는 게 보입니다. 의식해야 보여.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대칭성, 주기성을 머리에다가 일단 마음 준비를 하고 봐야 돼.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있을 거야? 안 보이면 이렇게 볼게 이제. 이걸 탄젠트로 해볼게. fx는 gx를 하면 여기서 위쪽으로 넘겨서 해보면은 탄젠트 3분의 파이 x는 하고 전기가 되죠. a분의 b. 자, 탄젠트 입장에서 다시 해볼게. 탄젠트 입장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보이게 돼요. 자, 이거 y축이라고 하고 얘는 주기성이 3이지 3분의 파이분의 파이 3 그치? 3이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잠깐만 한 주기 두 주기 일단 그냥 위에 거랑 상관없이 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 탄젠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a분의 b를 여기다 걸면 a분의 b를 하면 여기랑 여기 이제 요거는 눈에 보이죠? 이게 딱 3인 거는 눈에 보이지? 주기가 3이니까
이게 만나는 점이 지금 내가 그림을 좀 정밀하게 안 그려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져야 돼. 규정은 똑같은 거야. 방정식에 대해서 해는 같은 위치입니다. 함수는 바뀔지언정 해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 3이 탄젠트에서 보이는 거는 쉬운데 여기에서 3이 보여야 돼. 이걸 보이도록 어쨌든 내공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당연히 3이네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진짜 안 보여. 저게 왜 3이지?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봐.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3으로 보일 때까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나오면 대칭성과 주기성을 무조건 건드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근데 AB를 지나가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돼야 돼. 6.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식이 나왔지. 이 직선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1이 되니까 2x 더하기 1. 그럼 세팅을 해야 되겠다. A라고 하는 애를 다시 세팅을 하면 A를 알파 콤마 요것도 이게 대칭성이 보여야 이 높이가 같아. 대칭성이 보여야 사실은 여기 이제 사인 코사인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만나는 점하고 이렇게 동일한 어쨌든 높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을 반으로 나눠야 돼요. 6을 반으로 나눠서 위로 3, 아래로 3.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알파에서 3만큼 빠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뭐 이 점은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직선에다 집어넣어서 3은 2 알파 더하기 1이 돼서 알파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함수에다가 F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F가 1,3을 지나간다. 3을 지나간다 해서 A를 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B도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버벅대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뭐 뒤로 계속 밀리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이 반응 속도를 올린다고 하는 게 이제 교육과정에 나오는 저 문구 있잖아. 대칭성, 주기성. 교과서에 맨 앞에 나오는 쟤네들을 외우고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볼 때마다 뭐 수능 평가원 문제를 볼 때마다 저거를 계속 보면서 풀어보세요. 그럼 더 잘 보여. 더 잘 보이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은 이제 한두 명 있긴 했는데 이것도 어렵죠. 자, 문제는 되게 짧은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 3차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나 봐. f3의 최대값을 구하래. x가 이제 n이 0과 1 두 개가 들어갔는데 그냥 써봅시다. 0이랑 1에 대해서 들어가면 x분의 fx가 1보다 크고 x 빼기 1분의 fx 빼기 1이 1 집어넣으면 0이네.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이제 평균 변화율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평균 변화율로 잘 안 보이면은 그냥 뭐 부등식 푸는 겁니다. 어떻게? 요거 이제 뭐 푸는 거는 어렵잖아. x가 이제 양수 음수를 나누면 되고 요것도 분모가 양수 음수를 나눠버리면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자, 요게 이제 애매하게 이제 교육과정에 걸쳐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요 부등식 영역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은 1학년 과정에서 있긴 있는데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를 않아. 원칙상. 근데 수능 문제도 나와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 푸는 방법 어렵잖아. x가 양수일 때 어떻게 돼요? 양수 이쪽으로 보내. 그럼 fx가 x보다 크다. x가 음수면은 부동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 이거거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얘를 해결할 수는 있어.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1보다 크다, fx는 1보다 작다. 자, 그냥 경계만 잡아봅시다. 자, y는 x랑 y는 1이랑 그 다음에 1 0과 1 그럼 이거는 경계가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 경계랑 다시 이렇게 된 게 경계. 자,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계들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일단 x가 양수면 일단 양수 부분 이쪽에서 따지는데 y는 x보다 커야 돼. 일단 대충 이 정도 느낌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x가 1보다 크면 fx가 1보다 커야 돼.
x가 1보다 크면 f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양수 중에서도 x가 1보다 이 범위가 되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되면 얘보다 작아야 되고 1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3차 함수를 그려요. 3차 함수를. 3차 함수는 이제 뭐 사익값 정리나 뭐 중간값 정리 이런 걸 쓰면 뭐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역을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가야 되고 요 점을 지나갈 때는 접해서 나와야 돼. 접해서. 접하지 않으면은 모순이 생기죠.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야. 자, 3차 함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fx랑 x의 관계에 있어서 근이 0과 1이야. 여기서 중근 x랑 이렇게 되고 최고차 이렇게 갑시다. F3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으니까 F3을 넣으면 3, 4, 12 A 더하기 3. 그러니까 A 값을 최대한 큰 값을 찾아내야 돼. 근데 A 값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건 안 돼. 여기 범위를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3차 함수를 그릴 때 여기 뒤에 있는 x 빼고 여기는 x 빼고 가면은 0과 1이라고 하면은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a가 커질수록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a를 최대한 키워주시오 이건데 그 a의 경계를 찾아보면 되겠죠. 당연히 a의 경계를 어디 갔어? a의 경계가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지워버리고 요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딱 접하면 돼.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접하는 점 2분의 1. 아, 요거는 테크닉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다시 3차 함수가 접선이 지금 2개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야. 이중접선이라고 하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이렇게 보면은 근은 0과 1과 1이야. 중근. 네, 이렇게 보면 근은 1과 이거 몰라. 알파라고 할까? 알파입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3차 함수가. 날리면 알파는 2분의 1. 잠깐만, 근데 2분의 1 필요한가? 아, 2분의 1,1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A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정밀하게 부등식으로 풀어내려면 해설은 이제 부등식으로 아마 잘 풀어놨을 거야. 근데 어차피 이런 게 다 경계성 문제라서 경계만 잡아내고 어차피 추구하는 수능 문제가 다 그래. 특정한 개형을 원하는데 그걸 이제 최대치수로 표현을 해요. 하여튼 좀 난이도 있습니다. 자,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지? 조금 쉬었다 갑시다. 더워서 그런가. 자, 그다음에 11번 해볼까요? 11번은 뭐 만약에 틀렸다면 실수로 풀렸겠지. 근데 실수가 이게 좀 중요한 실수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SN에서 SN-1 11번이야. 얘가 AN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N이 2보다 크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근데 그 과정이 이제 2번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SK라고 하는 애가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한 칸 작은 애를 이제 만들어내. 그리고 항상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에 대한 뭐 항상 첫 번째 항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다 n을 1을 먼저 대입을 하면은 S1이라고 하는 애가 2, 3, 4 곱해져갖고 24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S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에서 시그마 n에서 시그마의
n 빼기 1을 이걸 빼줘야 되겠지. 당연히 여기 n이 2보다 크다 이겠네요. 뭐 요거는 그냥 뭐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간단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3배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항상 1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줘야 돼. 1, 3, 2, 3.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자, 어쨌든 여기다가 n이 2보다 크다라는 거를 끌고 가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n까지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해줘요. an이라고 하는 애는 sn 빼기 sn-1인데 이 과정에서 sn-를 여기서 또 한 번 또 만드니까 여기서 n이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다가는 n은 2까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 여기 n은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얘를 만들면서 S2를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S1이 떠버리니까 안 돼. 3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n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n 더하기 1까지 n이 3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중에 k가 1부터 5까지 짝수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A2라고 하는 게 이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S1과 S2를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S2라고 하는 애가 36으로 나오는데 요거랑 요걸 이용하면 A2를 구할 수가 있죠. A2는 S2 S1이 되고 12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따로 구해야 돼. 얘를 A2라고 하는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니까 K는 2에서 5까지 여기다가 이것도 A2를 또 구해. A2K를 구해야 되네. A의 2K 여기다가 이제 2K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2K 더하기 1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건데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정의에 가까워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시다. 10번도. 10번 같은 데서 시간을 많이 끌리면 여기서 막 5분 뭐 이렇게 써버리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 뒤에 있는 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어요. 10번을 풀 때, 자, 일단 뭐 한번 해볼게. 2차 함수 fx와 3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는 모두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하고,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이야. 자, 이 밑에 요 식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fx의 2배의 gx 분의 fx 빼기 gx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일단 f가 1에 대한 인수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당연히 가지고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 맞아. 1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문제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설명을 해야 되니 이렇게 합시다. f1이 0이 아니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f1이 0이 아닌 거를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나 조건에서 얘가 잠깐만 G1이 0이야. 밑에 조건에서 G1이 0이니까 이거는 0이 되고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야. 모순이 됩니다. 이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은 0이다 부터 시작을 해. 근데 그냥 하나가 됐으니 F의 식은 이제 결정이 된 거야. fx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으로 그냥 됩니다. 자, f가 1이라고 하는 인수를 두 개를 가졌기 때문에 gx에 대해서도 당연히 x 빼기 1에 대한 인수를 분명히 가질 거고, 그렇죠? 여기에 뭐 하나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인수가 하나가 될지 이거 결정할 때 뭘 결정하면 돼요? 1이냐, 2이냐, 3이냐 이거 결정해야 된다고 했어. 이걸 빨리 결정하려면 일단 얘가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gx도 이게 하나 아니고 이게 두 개부터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개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x 빼기 알파 이렇게 해서 빨리 계산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은 그럼 세 개인가? 세 개로 한번 집어넣고 그럼 진짜 세 개도 아니야? 그럼 진짜 하나인가? 이렇게 넣는 게 인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수능에서는 약간 찍기에 조금 약간 의지를 하는 것도 좋아. 어쨌든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인수의 개수를 가지고 찍어보세요. 그냥 뭐 마저 풀어봅시다.
자, 1로 하면 모순이 생길 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묶여지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1로 될 때 x 빼기 1의 제곱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여기는 1 빼기 여기에 x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제곱으로 2배의 x 빼기 알파로 요거는 날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1을 직접 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알파 값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별건 아닌데 이거를 정말 차분하게 케이스 분류를 3번에 걸쳐서 다 하면은 정말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요령껏 잘 푸세요. 요령껏. 자, 9번은 사실 9번이 계산이 좀 있죠. 9번이 계산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12번 정도쯤 나와야 되는 이제 난이도인데 그냥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제 9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내가 해설을 할 만한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미적분 쪽을 할 건데 지금 미적분을 못 푼 사람도 있으니까 잠깐만.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직 손을 못 댔을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는 힌트만 좀 주고 방향만 일단 잡아줄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푸셔야 돼. 꼭 푸셔야 되고 내가 방향만 잡아줄 테니까 갑시다. 자, 미적분 30번 먼저 볼게요. 30번은 이제 우리가 어제 특강을 했던 주제잖아. 자, 일단 gx 함수가 자, 2차 함수 fx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차 함수 fx로 시작하면 이제 몸에서의 어쨌든 반응은 당연히 뭐 이런 2차 함수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는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면은 요게 좀 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문제 의도상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를 생각하는 게 힘들단 말이야. 자, 어쨌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에 2n 더하기 1분의 4배의 x에 2n 빼기 1 f에 x 빼기 t. 자, 요거는 f 함수를 뭐 평행 이동한 거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칭한 함수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뭐 평행 이동이래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당연히 절대값 x가 기준이 되는 거고, 얘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부터 할까? 1보다 작으면 얘가 무시가 돼서 f의 x 빼기 t가 돼요. gx라고 하는 애는 그리고 얘가 1보다 크게 되면 이제 얘가 무시가 되고 이렇게 곱해지면서 4분의 x분의 4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뭐 이거는 단순 계산만 하는 거니까 이때는 2분의 4 더하기 f의 x 1 빼기 t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4의 f의 마이너스 1 빼기 t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는 뭐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그래프의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야. 점의 개수가 이제 새로운 함수로 ht로 정의가 됐어요. 자, 가조건에서 보니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이제 t가 1일 때, 그럼 여기다 이제 t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연속 상황을 만들면 되겠지. t는 1을 직접 집어넣고 연속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일단 1을 t가 1이 됐을 때 연속이 돼야 되면은 x 입장에서는 x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돼야 돼. 여기 요 구간 안에서는 연속 함수고 요 구간에서 연속인데 요 부분이 이제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갑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f의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이제 얘랑 연결이 돼주면 되겠죠. 요 함수랑 연결이 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자, 요거 뭐 그대로 풀어내면은 뭐 정보가 어렵진 않아요. f의 마이너스 2가 이런 정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x는 1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이거는 생략할게. f0은 4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f 함수에 두 개의 점이 나왔어. 2차 함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두 개의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정보만 더 있으면 2차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물은 게 h2의 값을 구하셔야, t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이제 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셔야 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나의 조건으로 가보니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h0이라는 상황이 있고 h1이라는 상황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h1을 해석을 하는 건 t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고, t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는 뭐 요 상황이야. 연속되는 상황이 나타날 거고, 이제 그걸 그려봅시다. 뭐 그리는 게 어렵지 않죠.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경계를 해서 그 바깥에 얘보다 클 때는 x분의 4가 되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뭐 이렇게 4라고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연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제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f 함수를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함수가 되거든.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지금 요 점을 1만큼 다시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f-2가 원래는 요 점이고 f의 0이 4예요. 0이 4야. 근데 요거를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요거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그러면 이제 2차 함수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 여기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거라고 먼저 찍어봅니다. 요걸로 찍어보면 뭐 대충 뭐 요런 식으로 생기겠죠. 뭐 이렇게 대충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야 되고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돼요. 이 상황이 됐을 때 연속이야. t가 1일 때는. 그래서 일부러 연결해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게 17개가 나와야 돼. 17개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세보면 돼.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 극단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도 이게 1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요렇게 세니까 이제 16개가 나고 하나가 B인데 그 하나 B는 거를 여기서 맞춰주면 되겠지. 5로 이렇게 딱 맞춰주면은 여기서 Y좌표가 정수가 되는 게 딱 떨어지지. 이 상황에 안 어려워 얘들아.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이걸 완성을 해봐. 아직 요거보다 이제 그림 한 2개 정도 더 그려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느낌만 딱 잡고 집에 가서 다시 시도를 해봐. 구체적인 건 까먹으시고. 자, 29번도 해봅시다. 29번 맞춘 사람.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풀더라고. 이것도 서울에서 한번 해봤는데 애들이 일단 뭐 다 날려요. 29, 30 날리고 21, 22 날리고 14, 15 날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6개 틀리면은 이제 76점이거든. 그럼 이제 1등급이 안 되는 점수야. 78 정도가 이제 1등급 컷이거든. 자, 29번도 아마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면 풀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대충 해볼게요. 방향만 잡아줄게요. 이것도 2차 함수랑 직선 2n x x제곱에 6x 플러스 8 만나는 두 점이 있어. 만나는 두 점이 p, n, q, n이라고 하고 상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 위에 있는 점 중 x좌표가 자연수예요. 이건 또 x좌표가 자연수. 그럼 여기에 자연수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런 x좌표에
x좌표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면 이제 경계가 필요하고, 이 경계에 있어서 일단 P와 Q의 요 위치에 대한 좀 정확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여기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찾아줘야 돼요. 뭐 근을 찾는 게 어렵진 않아. 자, 이거를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 이쪽으로 넘겨서 두 배로 뽑아내자. 3 더하기 n에 x 더하기 8은 0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로 하고 여기를 베타로 하면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이 상황을 찾아야 되는데,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는 길이를 찾아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들어간 x 좌표가 정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베타 빼기 알파를 물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거야.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알파를 직접 구하고 베타를 직접 구해야 돼. 그래서 알파를 직접 구하고 베타를 직접 구하면은 하나만 어차피 혈내근으로 나올 테니까, 자,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자, 시작점이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지질 않아. 자연수로 딱 정수 맞지? 자연수구나. 자연수로 딱 떨어지질 않아서 이 베타를 먼저 합시다. 일단 문제 안 생기게. 이 상황을 하면 얘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로그 2의 5. 얘네 정수 부분을 구하라 라고 하면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다 감산을 해버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 있는 그 구간에 대한 얘 부분을 정수로 나눈다면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 이때 얘가 2보다 3, 요 사이에 이제 딱 끼인 거는 알아요. 근데 이걸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너무 빨리 계산을 해갖고 그 과정을 까먹는 거거든. 이게 이 사이에 정수가 끼어 있는 애를 찾아내려면은 얘를 첫 번째 한 칸으로 만들어야 되고, 한 칸.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가 위상이라고 하는데, 위상이 딴 게 아니고 여기 2라고 하는 애를 요게 모양에 맞춰서 해줘야 돼. 모양을 맞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n이 아니고 다시 할게요. n에 n 플러스 1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다. 그럼 이 사이에 어쨌든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정수와 정수 사이에 끼는 숫자가 되게 돼. 근데 요 놈을 다시 이 모양으로 맞춰야 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과정이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 루트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자, 요 놈은 이제 자연수가 맞아. 자연수가 맞으니까 요 놈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해야 돼. 요 놈이 어디에 끼어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에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끼어 있을 것인가. 그럼 루트의 입장에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 한 칸을 만들어주면 되거든. 안 어려워 이거. 그러면 여기 이제 n제곱 더하기 6n이니까 요거보다 확실히 큰 거는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라고 하는 애가 있죠. n 더하기 3. 그럼 얘보다 작은 애니까 n 더하기 2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베타라고 하는 애의 경계가 나오게 돼요. 알파도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어느 부분을 못 풀었냐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29번까지를 시간 안에 도달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실력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고난이도 문제만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중간에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그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푼 사람. 요것도 계산 문제인데 아마 또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어차피 반지름 두 개를 다 구해버리면 되는 거고.
직선이 있고요. 절편을 이제 표현을 합시다. y는 마이너스 n분의 1 x 더하기 l. 여기에 있는 애를 라지 r, n이라고 할게요. 그냥 r이라고만 할게. 스몰 r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얘를 가지고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rn, 라지 rn과 스몰 rn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진짜 방법이 있는데 제일 그냥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이런 거지. 보조선 입장에서 본다면은 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각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어쨌든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제일 좋은 삼각형이니까 얘를 이용을 합니다. 걔를 본다면 여기가 라지 r이 되고 이만큼이 n이니까 n에서 r을 빼요. 그럼 이제 삼각비로 가지. 요거 분의 요거가 여기 탄젠트가 n분의 1이니까 탄젠트 여기 뭐 이렇게 세타로 할까? 세타로 한다면 요 길이는 n제곱 더하기 1이 되고 사인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r에 r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이제 사인 값으로 간 거니까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그냥 정리가 돼. 이걸 정리하면은 r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스몰 r에 대한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이 삼각형으로 가면 되죠. 이 삼각형으로. 이 삼각형은 이제 여기서 여기 뭐 이거 구하는 방법이 많아. 이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하시고 이건 2r 더하기 r. 그럼 이제 n에서 요걸 빼고 이렇게 읽으면은 같은 값이 나오고 이걸 정리만 하면 돼. 근데 물론 정리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여기 그래서 일단 이 도형에 대한 요소는 쉽게 그래서 계산을 상당히 빡빡하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7번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27번은 잘 찍으면 금방 풀죠. 이게 3점짜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작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30번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난이도야. 27번 위치가 4점짜리 문제를 내요. 리미트 27번 푼 사람 그래도 자 A10에 2n 3의 n에 A7에 2n 더하기 1 4의 n 더하기 2는 k. 자 일단 여기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 있지. 이거 없애도 되죠? 이거는 계산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냥 없애는 거야. 자, 이게 K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K라고 하는 애가 범위가 있어요. 0에서 16. 0에서 16. 요 사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에 있지. 여기에 4의 n 플러스 2니까 여기 16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의 10이라고 하는 애가 이거 제곱이 이게 4가 되는 이 상황 이게 기준이 될 거고 당연히 얘도 A7이라고 하는 애가 A7의 제곱이 이제 4와 어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사실 엄청 많이 해야 돼요. A7이 4보다 클 때, 작을 때, 4일 때, 이것도 4보다 클 때, 작을 때, 4일 때 막 나눠야 돼. 근데 느낌으로 가 이게 어차피 수열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수열은 정해져 있어서 잘 찍어요. 여기 있는 애가 뭐 일단 모르겠으니까 이게 왠지 2일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2가 되면 이게 4가 되고 이게 4에 n 이렇게 없어지면서 여기서 16이 뜨는데 16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영향을 미쳐야 돼. 얘가 미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7의 제곱이 5가 돼버리면 또 안 되잖아. 5가 돼버리면 발산해버리니까 최소한 4 정도는 돼야 돼. 3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H7의 여기 제곱이 3이 돼버리면은 3의 고득제곱이니까 얘도 무시가 돼서 16이 나와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이게 A7이 2다. 요 결론으로 빨리 가져야 돼. 그래야 문제를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케이스 분류를 왕창 이만큼 해갖고 풀어내봐야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혔다면은 요것도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요령껏 잘 푸세요. 느낌 을고 여기 4 뭐 이렇게 보이잖아. 귀율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거는 4라고 가정해서 한번 풀어봐. 아님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앞으로 넘어갑시다. 22번 그래도 시도해본 사람.
난 시도를 좀 해봤대 22번. 다 걸렀나 그냥? 자 일단 방향만 알려줄게.